안녕하세요. 고소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아직 학생처럼 보이는데 성인인가요? 취준생입니다. 가고 싶은 직장에 있어서 스펙, 학점 모두 최고 수준으로 관리했어요. 그런데 인적성 검사에 불안도가 높다고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받은 학대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누구를 고소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라는 사람을요.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네.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집을 나왔고요. 그 후로는 그곳을 제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5년까지는 고소가 가능하다던데 제가 만 25세가 되려면 1년 정도 남았는데 시효가 만료되거나 해서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겠군요.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혹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증거라... 아버진 술 취했다고 때리고 일이 안 풀린다고 때리고 제 인생 첫 기억이 아빠의 허리띠라면 대충 아시잖아요. 그땐 아버지가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면 저는 도망쳐 나와 동네를 배회했어요. 슈퍼 아주머니나 옆집 아저씨 같은 분들이 아버지 몰래 절 도와주실 때도 있었죠. 아직까지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증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피해 아동 상담 일지도 있을 거고, 그때 썼던 일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시는 대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정지되고 원하시면 고소도 가능하고요. 일단 증거들을 같이 살펴보고 주장과 증거를 같이 정리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상처를 회복하고 좋은 어른이 될게요. 형사범죄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맞았다고 해서 부모를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피해자이고 아빠가 가해자일 경우에 엄마는 고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4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동학대범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이 그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특례법에서는 아동이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해의 경우처럼 성인이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피해 아동이 직접 가해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그 이전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에까지 적용해서 아동학대범을 처벌하도록 한 판례도 있는데요. 언뜻 보면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공소시효 진행 중에 시효 정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본 것 같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처벌하려는 아동학대범 처벌 특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 구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 역시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범죄 행위는 이미 일어났지만 법 시행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을 소급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례가 나온 계기가 된 사건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로 말아 만든 몽둥이로 때리고 베란다에 떨어져 죽으라고 말하는 등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부모가 가해자라면 그 상처는 더 심각합니다. 때린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낫고 폭언 역시 기억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평생 동안 그 상처를 안고 갑니다. 순수함만으로도 빛나고 사랑받기 충분한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공포와 불안의 기억으로 가득 채우며 성장합니다.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서까지라도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법의 의지는 첫 번째로는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피해 아동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흔히 어린아이일 때 하는 예쁜 짓으로 효도를 다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곁에서 그들을 보살펴주면서 부모 자신도 기쁨을 얻고 정서적 보살핌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학대하는 부모는 어릴 때 학대받은 아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정서적 보살핌의 결핍이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내재된 상처와 가혹한 내면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학대하는 방법으로 내면의 깊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